역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아시겠지만 자,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나? 과학적이 되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올해 역대급 경기 침체가 대한민국을 강타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이 자동차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뭐 신차 할부율이 10% 넘는다, 뭐 올해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금리 오히려 12월에 비해서 조금 내렸어요. 그리고 뭐 어떤 기사는 차가 남아돈다, 뭐 현대기아가 제네시스 공장을 멈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대체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요즘 온라인에서 조금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업계 올해 그렇게까지 나쁘지만은 않다. 2023년 올해 첫 국산차 판매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1월 국산차 총 10만 523대를 판매했습니다. 금리 높다며, 경기 최악이라며. 아니 근데 작년 1월 판매량이 몇 대예요? 93,000대. 작년 1월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7,000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무려 8%가 더 많이 팔린 거예요. 심지어 올해 1월 설 연휴도 있었잖아요. 영업일이 더 적었을 텐데 그런데도 판매량이 8%나 늘었다. 대단합니다. 이 모든 차들이 다 대기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거 상당히 소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대기 물량 중에는 순수한 대기 물량도 있지만 아주 이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뭐 차를 받아서 이걸 중고로 팔아서 뭐 몇백씩 더 피를 받겠다, 뭐 이런 허위 주문 넣는 거, 이런 것들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급 문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중국산 부품이 수급이 잘 안 돼, 이런 경우도 많이 해소되면서 이제는 판매량 좀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6월, 7월부터 이자가 오른다더니 11월 달부터는 이자가 10%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동차 회사들이 아이고 나 죽어요 이러는데 사실 현대차 영업이익을 보면요, 9.8조, 기아 영업이익을 보면 7조, 역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할 소리예요. 기사를 보면요, 제네시스부터 덮쳤다, 계약 줄 취소에 주말 특근 중단. 근데 여기 보시면요, 1월 판매 전월보다 16% 급감. 전월이 12월 달이잖아. 게다가 16%, 그 잘 나가는 소렌토도 한 달에 16%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작년 여름에도 6,000대 수준이다 5,000대 수준으로, 이거 한 20% 빠졌구만. 폭락, 와 현대차 죽겠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반토막이 나야 이게 차가 좀 급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주말 특근을 취소한 거 막 공장이 멈춘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근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급할 때 한 번씩 돌리는 겁니다. 왜냐면 특근이면 특근 수당을 더 줘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150% 줘야 되죠. 거기다가 주말 수당이다 뭐다 해서 총 250%를 줘야 됩니다. 특근할수록 원가가 상승되고 직원들이 쉬어야지 그 다음에 또 근무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쉬게 하면 결국에 피로가 누적되고 불량률도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작년 12월에 비해서 지금 판매량이 줄었다, 금리 때문이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년 12월이 금리가 더 높았거든. 뉴스를 그냥 뉴스로 보면 안 된다, 써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브랜드별 판매 순위 살펴보면요, 2023년 1월 가장 차를 못 판 브랜드 쉐보레입니다. 6위 1021대. 아니 1000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렉서스보다 못 팔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일단 팔 차들이 없습니다. 스파크 단종이죠, 말리부 단종이죠, 트랙스 1세대 단종이에요. 지금 생산하는 거 보면 트레일블레이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차 회사처럼 수입해서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입하는 차라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파는 차가 타호, GMC 시에라, 이거 도대체 쉐보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도 신형 트랙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기대해 봅니다. 마침 제보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거 뒷모양을 보면 램프가 좀 거시기 한데 저게 괜찮은가? 이 차는 코나 셀토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회사에 있는 트레일블레이저하고도 싸워야 돼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나? 사실 트랙스는 좀 저렴한 차기도 하죠. 이전 모델이 1850만원이었는데 이 정도 가격에 내놓으면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대 베뉴보다는 싸이죠.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현대차의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쉐보레 신차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위는 르노 코리아입니다. 2116대. 르노 코리아도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하고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완전 변경 신차가 없으니까 그래도 몇 가지 차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SM6 필 이런 차종처럼 이 가성비가 좋은 트림을 내놓기도 했고요. QM6 퀘스트라고 해서 LPG 화물차 이렇게 개조하는 차량을 내놓기도 했죠. 포터 봉고의 디젤 모델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화물차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거기서 이렇게 LPG 화물차 내놓게 되면 나름 틈새 시장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르노 마스터 이걸 좀 많이 갖고 와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수입을 너무 적게 해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르노 대표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님인데 그전까지는 경영형 안정된 회사를 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오신 사장님은 엔지니어 출신이고 새로운 플랫폼을 주도하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니까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나오셔서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위는 쌍용입니다. 무려 7,130대. 와, 쌍용 대단합니다. 토레스의 열풍 덕분이겠죠. 이 토레스에서 그치지 않죠. 앞으로 계속 신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토레스 전기차 나오고요. 내년에는 코란도 후속으로 알려진 KR10 나옵니다. 전기 픽업 트럭도 나오죠. 와, 쌍용 대단합니다. 이거 제네시스를 이길 뻔했어요. 불과 1000대 남짓 차이가 나요. 3위는 문제의 제네시스입니다. 8,355대. 작년 동월에 비해서 2,000대 이상 감소했다. 금리가 나빠서 자동차가 하나도 안 팔리네. 경기가 역시 안 좋구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작년 12월에 15,200대 팔았는데 그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았어요. 아무래도 연말에는 임원 인사다, 뭐 법인차 출고다 해서 이 고급차 판매가 확 늘어납니다. 근데 연초가 되면 갑자기 떨어지죠. 전월에 다 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원래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팔던 브랜드가 아니에요. 2020년에 G80, GV80, GV70 그 신차들이 쫙 나오면서 2021년에 신차로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작년에는 그 신차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럼 작년에는 그럼 신차 뭐 나왔나? 작년에 내놓은 신차가 없었습니다. 아니지. 슈팅 브레이크. 걔는 열애. 작년은 가뜩이나 수요가 막 넘치고 생산량도 딸리고 이런 상황인데 뭐하러 신차를 내놓겠어요. 그 작년에 안 나왔던 이런 신차들 올해 다 나옵니다. 올해 G70 2차 페이스리프트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차종인 GV80 페이스리프트가 나와요. GV80 쿠페도 나옵니다. 지금 이 차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차를 사겠어요? 당연히 신차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이 제네시스 사는 사람들 차가 기존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차를 바꾸거나 세컨카로 사거나 그런 게 바로 프리미엄 차인데 그런 이유에서 제네시스 1월 판매량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올해는 제네시스 주력 모델이 바뀌는데 판매량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빵 터질 게 분명히 보이죠. 금리 얘기 좀 그만. 국내 자동차 판매 2위 브랜드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 기아입니다. 38,678대. 그런데 2위. 작년 기아는 판매 순위 1위였는데 올해 기아는 좀 긴장해야 되겠죠. 왜냐면 현대가 신차를 잔뜩 투입한다고 하니까요. 기아도 물론 K5, 뭐 소렌토, 카니발 이런 차들을 페이스리프트로 내놓고 모닝도 부분 변경을 하죠. 이런 페이스리프트로 맞불을 놓는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차가 하나 있습니다. 기아 EV9. 저희 영상으로도 좀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야 됩니다. 1위는 현대차입니다. 43,148대. 작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20% 이상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게 다 그랜저 덕분이겠죠?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게 신차가 나왔을 때 신차를 팔아서 먹고 사는 거 이거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신차를 보기 위해서 매장으로 유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차를 계속 내놓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는 12월에 이어서 2달 연속 월간 판매량 1위 올라섰습니다. 1월에 코나를 시작으로 해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하고요. 산타페 완전 신차가 출시되거든요. 산타페 신형은 상당히 기대되는 차예요. 그랜저 워낙이 성공적인 차인데 거기에 산타페까지 나오면 이 중요한 차들이 쌍두마차가 돼서 현대를 이끌어가겠죠. 기대됩니다. 근데 1월달 브랜드 판매량을 보면요, 이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런 3개 브랜드가 점유율을 무려 89%를 차지했네요. 다른 자동차 회사 없습니까? 사실상 90%인데 이거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다른 브랜드들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종별 판매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52위 EV6 볼트 EV 볼트 EUV 빵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테슬라 보면서 야, 쟤는 뭐 재고차가 넘치네, 테슬라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하는 기사들 나오는 거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기아 EV6 0대 팔렸으니까 기아 망했구나 이래야 됩니까? 12월 1월은 전기차 안 팔립니다. 보조금이 다 떨어져서 없는 시기예요. 이 보조금액 지급 기준 이런 것들이 확정되려면 2월도 간당간당합니다. 기자분들이 기사 쓰실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1위는 현대 코나 N입니다. 한 대를 팔았어요. 이건 좀 실드가 불가능한데 아니지 이거 구형이잖아요. 코나 신형 나왔잖아. 코나 N 아직 신형으로 안 나왔어요. 신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고요. 안 나오려나? 50위
29위 제네시스 GV60입니다. 7대. 제네시스 또 망했습니까? 아니죠. 역시 전기차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거죠. 49위는 쉐보레 타오, 48위는 쉐보레 말리부. 말리부 이제 단종이죠. 47위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23대. 역시 전기차니까 어쩔 수 없어요. 46위는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61대. 잠깐만,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차인데. 부분 변경 모델 들여왔잖아요. 참 문제입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쉐보레 이코녹스라는 이름 자체를 몰라요. 매장에도 없어요. 이거 뭐 팔겠다는 생각이 정말 있는 건가? 극한 직업에서 이거 잠복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막 너무 장사가 잘 돼. 아니 내가 이코녹스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데 왜 61대나 팔리는 건데?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45위는 현대 아이오닉 5 76대를 팔았습니다. 아이오닉 5 76대면 대단한 건데요. 시승차인가? 44위는 쉐보레 트레버스입니다. 80대. 43위는 아반떼 N입니다. 82대. 42위는 쉐보레 콜로라도 107대. 41위는 쌍용 티볼리 에어고요. 111대. 42위는 기아 스팅어입니다. 113대. 잠깐만, 스팅어 트리뷰트도 나왔는데 이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애초에 이 마케팅 전략이 좀 잘못됐죠. 살아있는 스팅어를 굳이 트리뷰트로 한다니. 트리뷰트는 약간 추모 앨범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살아 계신데 이게 보내버리면 어떡해. 물론 이게 포르쉐면 얘기가 달라. 포르쉐 911인데 마지막 포르쉐 911이야. 이러면은 그거는 좀 사지. 스팅어가 지금 골동품 가치를 보고 살 찹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잘 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주세요. 이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트리뷰트 39위는 쌍용 렉스턴입니다. 38위는 쌍용 코란도. 37위는 르노 SM6입니다. 220대. 필트림이라고 새로 나왔는데 무색해졌죠. 36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307대를 팔았어요. 정부는 올해도 수소차 보급에 더 힘쓰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소차 보급이라고 쓰고 현대 넥소 보급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다른 차가 없잖아. 올해 환경부에서 밝힌 수소 승용차 예정 보급 대수 보면요 16,000대. 작년 넥소 판매량 10,000대였거든요. 근데 6,000대를 더 밀어준다. 이건 누굴 위한 거지? 한 대당 지원금이 지금 작년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3,250만 원이나 돼요. 7천만 원짜리 차인데 그 절반 정도를 정부가 현대차한테 주는 겁니다. 그 대수 자체가 16,000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한테 밀어주는 돈이 무려 5,600억 원. 자동차 한 대 개발할 수 있겠는데? 보조금이라는 거 정말 극히 일시적으로 쓰는 거지. 자동차 밀어주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길에서 넥소 몇 번이나 봤어요? 이 판매 대수에 비해서 길에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수소를 계속 채워야 되니까 운행하는 걸 계획성 있게 운행해야 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넥소에다가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밀어주는 건 이건 친환경적인 이유에서도 의미가 없어요. 산업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EV6도 한 3천만 원 보조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수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진 않죠. 수소는 상용차에는 더 적합하다. 테슬라가 지금 세미 트럭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수소가 좀 더 적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튼 하반기에는 넥소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는데요. 이때 연료전지가 새롭게 바뀔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차세대 연료전지 스택은 가격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5위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310대. 뭐야? 아직도 나와? 단종된 게 언젠데 이게 재고가 쌓여 있었나 보죠. 34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317대. G70 페이스리프트를 코앞에 앞두고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페이스리프트 이때 변경되는 부분은 이 외관은 크게 변경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실내 위주로 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외관은 뭐 페이스리프트 전으로 바꿔주면 안 되나? 실내는 좁은 차체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뒷좌석 시트 조금만 더 낮춰주고 앞좌석 아래쪽으로 발 들어가는 공간만 좀 만들어주면 그것만 해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33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차지했습니다. 430대. 부평 공장에서 트레일블레이저 만드는데요. 한 달에 2만 대 정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판매량 430대 다 수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더 저렴한 차를 하나 또 내놓는다. 이게 뭐 하는 건가? 국내 시장을 너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32위는 기아 K9입니다. 31위는 기아 모하비. 30위는 쌍용 티볼리네요. 29위 현대 베뉴입니다. 28위는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칸입니다. 698대. 그래도 꾸준히 팔려주고 있습니다. 27위는 신차 현대 코나입니다. 852대.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낮아? 아니, 일단 구형은 233대 팔렸고요, 신형은 630대 정도 팔렸다고 하네요. 새로운 차인데 이게 판매가 왜 이렇게 저조해? 망했나? 하신다면 그건 아니고, 사실 코나는 1월 마지막 주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판 거예요. 코나가 정말 잘 팔리는가 요걸 보려면 요번 달 2월 판매량을 보셔야 됩니다. 에이, 그럼 1월 판매량은 아무것도 아니고만 생각하시기에는 분위기가 썩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코나 지금 계약하면 한 달 이내에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차를 몇 번 주문해 봤잖아요. 한 달이라고 잡아놓고 실제로는 일주일 안에 나오는 겁니다. 가격을 올려도 너무 올렸다. 코나 1월 가격이면 니로가 이런 얘기 하던데, 야, 분위기 아주 불길합니다. 26위는 르노 QM6입니다. 877대. 아니 잠깐만, QM6는 또 여기까지 내려왔어. 작년 1월 달에 2800대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00대가 빠졌어? 아무래도 LPG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럴까요? 스포티지 LPG가 좀 나가니까 그만큼 깎여나가는 건가요? 아무튼 좀 더 잘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QM6 퀘스트라고 해서 이 뒤쪽을 화물칸으로 만든 화물 모델이 나오죠. 이거 나오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잘 될 수 있겠죠. 25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판매 대수 944대. 신형 모델 나오고 한 번도 1000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판매량이 처음으로 1000대 아래로 내려왔네요. 사실 G90 같은 차의 판매 특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그제큐티브 세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많이 팔리는 거고요, 1월 달에 줄어드는 거 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신차 효과도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었고요. 24위는 기아 K3입니다. 950대. 아니 작년 1월은 1792대를 팔았거든요. K3에서 아반떼 쪽으로 많이 옮겨간 건가요? 판매 대수는 조금 저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위는 소나타 택시 996대. 사실 소나타 택시는 그냥 유일한 택시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택시가 마땅히 없어요. K5 택시 중단했죠. 그랜저 K8 그리고 뭐 아이오닉, EV6 이런 차들은 있는데 중형 택시로는 소나타가 유일하기 때문에 택시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자, 22위는 르노 XM3입니다. 1019대를 팔았네요. 하이브리드가 새로 나왔는데 그렇게 판매량이 높진 않습니다. 360대를 팔았네요. 21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1149대. GV70은 전년 대비해서 52% 감소했습니다. 작년 1월에는 2400대 팔았는데 많이 줄었네요. GV70 페이스리프트 같은 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최소한 뒤에 있는 요 플라스틱만 좀 어떻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디자인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269대. 니로는 얼마 전에 연식 변경하면서 가격을 확 올렸죠.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은 40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전기차는 무려 200만원을 넘게 올렸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가격을 200만원이나 올려요? 보조금 주니까 이 제조사들 마음 놓고 가격 올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줘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지금 니로 EV가 5천만원대거든요. 모델3 후륜구동 모델도 5,990만원이에요 현대차 그러시면 안 되죠. 나중에 낮출 수가 없어. 테슬라 얻어맞는 거 보세요. 가격 낮추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구 올리시면 안 돼요. 자, 19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1543대. 판매량이 전월에 비해서 1500대가 빠졌어요. 반토막. 이 아산 공장에서 그랜저하고 같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랜저 생산을 좀 더 몰아주겠다 라고 하면 이 소나타는 생산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나타 생산량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소나타는 재고였고 할인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의 자동차였기 때문에 덜 팔아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거든요.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도 생산 캐파가 안 나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되네요. 18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1813대. 17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1881대. 문제의 GV80. GV80은 워낙이 안 나가서 쌓여 있다면서요. 그래서 정말 남지도 않죠. GV80은 제조차 없어요. 납품 기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지금 2.5, 3.5 이 정도가 걸려요. 10개월을 대기해야 되는 차를 놓고서 이 차가 남아도네, 공장을 멈췄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전년 판매 대수하고 비교해보죠. 1876대. 5대가 오히려 늘었어요. 뭐야 이거. 판매 대수 줄지도 않았네. 전월 대비해서는 1700대가 빠졌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자동차 1700대 빠진 거 이게 문제가 되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2124대. 산타페는 12월에 비해서 1700대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 그거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산타페 사신 이 2100분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신형 산타페가 곧 나오는데 기다려 볼만 합니다. 너무 잘 나왔어. 크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거 안 기다리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니까 지금 산타페 계약하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음 산타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위는 기아 K5입니다. 2560대. 14위는 현대 스타리아네요. 2951대. 13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3070대. 훌륭합니다. 캐스퍼 이렇게까지 잘 팔려요.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캐스퍼는 상시 할인을 해요. 다른 자동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문하면 한 달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받는 차가 그런 건데 캐스퍼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 딱 나왔는데 내가 오늘 집에 갈 때 차가 없네. 차를 사서 집에 갈 때 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주문을 오전에 하시면 저녁에 내가 타고 갈 수 있어. 그게 캐스퍼입니다. 지금 생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걸 막 쌓아놓고 파는 차입니다. 물론 지금 3,000대 4,000대씩 매달 뽑아내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재고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걸 보면 캐스퍼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생산이 잘 되고 있는 자동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캐스퍼는 혁신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공장을 외주로 해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현대 딱지 붙여서 팔면 되네 라는 걸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자동차기도 하고요. 인터넷 판매를 했을 때 사람들이 혼동을 겪게 되고 정말 힘들 것인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 판매로 하니까 그 수당만큼을 다 할인으로 돌려줄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3,366대. 아니 코나 나왔는데 셀토스가 소형 SUV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코나 신차니까 굉장히 좋긴 한데 그래도 셀토스가 나름대로 좋은 점이 꽤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도 해서 최신 느낌도 나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인테리어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아니 이게 잠깐 가격이 저렴하다는 건 좀 웃긴데 처음에 셀토스 나왔을 때 가격이 비싸다고 그렇게 욕했던 것 같은데 셀토스 가격 착하네 이러면서 산다는 게 좀 희한한 일이긴 합니다. 자 11위는 기아 K8입니다. 3,451대. 어우 놀랍습니다. 기아 K8이 11위에 올라섰어요. 살짝 걱정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그랜저가 나오면서 이 판매량 다 가져가고 K8은 판매량이 급감할 걸로 많이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판매량이 1,000대 넘게 늘었습니다. 역시 잘 만든 자동차는 오래도록 사랑받게 되는 것 같아요. 10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585대. 정말 놀랍습니다. 1월 경차 판매 1위 레이가 차지했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경차 시장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캐스퍼가 나오고서 오히려 레이가 잘 팔리게 됐습니다. 희한하죠? 캐스퍼를 보면서 경차도 꽤 재밌는 차구만 하고서 약간 관심을 보였다면 캐스퍼보다 레이가 못한 게 별로 없네 라면서 레이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변경 안 하고 두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레이는 무려 10년 넘게 팔고 있습니다. 너무 사골이야. 여기 터보라도 좀 넣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터보 개발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합니다. 초기부터 캐스퍼처럼 그렇게 엔진룸을 넉넉하게 뽑아놓은 게 아니어서 지금 갑자기 터보를 도입할 수도 없다고 해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전기차로 빨리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애를 키운다거나 시내 택배를 한다거나 레이를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꽃집도 있고 배달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이 있었잖아요. 거리가 좀 짧더라도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됩니다. 자 9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3,636대. 전년하고 비슷한 숫자를 판매하고 있네요. 투싼 조금 식상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아닙니다. 지금 판매량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8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3,922대. 역시 대단한 팰리세이드. 뒷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너무 잘했고요. 현대 SUV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맏형 이면서 가장 많이 판 SUV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SUV의 성공 공식이 있죠. 크고 터프하게 생기면 된다. 그런데 쉐보레 타호가 왜 저기. 자 7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4,057대. G80 인기는 정말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오네요. 작년 1월에 비해서는 26% 정도 감소했어요. 출고대기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G80을 주문하게 되면 4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차도 찾아보면 있다고 합니다. 자 6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4,611대. 작년에는 차종별 판매량에서 소렌토 1위였잖아요. 근데 지금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페이스리프트를 보고서 판매량이 좀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수출이 너무 잘 되나? 그럼에도 소렌토를 보면요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인기가 빠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리드 놓고 보면요 16개월 대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4개월, 디젤은 조금 인기가 덜해서 2개월이면 출고된다고 하니까요. 디젤은 확실하게 인기가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렌토도 역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저라면 페이스리프트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5위는 쌍용 토레스입니다. 5,444대. 와 대단합니다. 작년 12월에 비해서도 무려 2,400대를 더 팔았어요. 또 5,444대. 이거는 쌍용차에 있는 모든 모델을 포함해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라고 합니다. 사실 그럴만하죠.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면에서 딱 맞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차 만들어주신 거 감사한데 여기에 품질 문제는 확실히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동호회
기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기어 시프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그냥 뒤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리콜 사유인데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편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아, 더 편해? 오히려 좋아? 큰일 날 사람이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도 이 에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 잘 이어가시려면 이 품질 이슈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위 스포티지입니다. 5491대. 와, 작년 1월하고 비교해도 1000대 이상 늘었어요. 그게 더 늘어? 일단 준중형 SUV라는 요 장르가 그렇게까지 큰 인기를 끌만한 장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인기가 높은 걸 볼 수 있죠. 어떤 이유지? 사실 투싼하고 쌍둥이 차인데 다른 거라고는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인터페이스하고 이런 것들인데, 디자인에서 제 취향에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스포티지 인기는 대단해서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대기가 12개월, 가솔린은 7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대기 시간으로 보면 소렌토보다도 오히려 더 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판 차 바로 이 스포티지죠. 기아를 대표하는 모델이기도 하니까요. 기아 다음 차종에서도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3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6100대를 판매했네요.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잘 팔려? 할인하나? 어쨌든 지금 할인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잘 팔릴 수가 있나? 아반떼 좋은 디자인, 넓은 실내, 3세대 플랫폼이라는 안전성, 그리고 연비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두루두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반떼는 올해 상반기에 페이스리프트 합니다. 여러분들도 페이스리프트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2위는 광고 보고 가시죠. 뭐 아직도 모카를 구독과 좋아요를 안 했다고? 모카 구독과 좋아요 했어요. 다양하고 좋은 소식이 있더군요. 기아 카니발입니다. 와, 6904대. 작년 1월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2790대나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니, 신형 카니발 K4 나온 지가 벌써 3년 됐는데 아직도 2위? 그런데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 카니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타보고 왔잖아요. 근데 8인승 시트도 있고 승차감도 우리나라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게 4열까지 있으면 아무래도 그 4열에 있는 사람 다 탄 것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이 승차감이 더 딱딱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최대 8인승까지로 만드니까 이 미국 카니발이 더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좀 8인승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하이브리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가면은 도요타 시에나 다 하이브리드 타고요, 혼다 오디세이 다 하이브리드 탑니다. 미니밴, 승합차 이런 차들은 하이브리드가 대세예요. 왜냐면 가솔린 엔진의 그 부드러운 승차감, 정숙성, 거기다가 연비까지 좋으니까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좋은 건데, 그래도 다행인 건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모르겠는데 이 8인승 좀 넣고 하이브리드 좀 넣고 이렇게 되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나? 과학적이 되나? 자, 그럼 1위는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두. 당연히 현대차 그랜저입니다. 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판매 대수 무려 9143대. 대박입니다. 2등 카니발하고 무려 2200대 차이가 납니다. 와, 그랜저 인기 역시 대단하죠. 더 놀라운 건 생산 능력입니다. 이 현대차 아산 공장 한 달에 9100대 넘게 생산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시작한 지 2달도 채 안 됐는데 이런 정도의 생산 캐파가 올라온다. 대단합니다. 연간 목표가 지금 11만 9천 대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 달에 10,000대씩 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더 많이 생산하는 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가철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뭐 12,000대, 13,000대 이렇게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지. 네, 물론 사전 예약 무려 10만 9천 대나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 생산만 하면 바로 연간 목표 그냥 달성되는 거죠. 근데 지금 10만 9천 대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일부가 더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앞으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의 판매량 유지하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해야 됩니다. 디지털 계기판 이거 얘기가 많았는데 공조장치 이것도 얘기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다고 하고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1월 판매량을 살펴봤는데요. 금리 얘기가 계속 나오죠. 금리에 가장 큰 영향 받는 곳이 부동산, 자동차니까요. 워낙 물건값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리가 그렇게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자동차 업계 꽤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차를 잘 만들어내고 있고 금융도 다양한 방법을 잘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지나친 공포에 빠지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